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삶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용도 차장의 원래 계획은 아이들만 캐나다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만 보내자니 불안하기도 하고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이 없어 그의 아내가 동행하기로 했다.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두 아이의 유학 자금에다 세 사람의 생활비는 생각보다 부담스러웠다. 그래도 그는 가족들이 타국에서 고생할 것을 걱정하며 자신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새벽에 영어 학원에 다니고 책도 읽으며 자기계발 의욕을 불태웠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에서 운동도 열심히 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자기 개발에 대한 의욕도 한풀 꺾이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기대앉아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기러기 아빠 생활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힘들었고 그동안 애써 모아놓은 돈은 이리저리 사라져버리고 적지 않은 월급을 받았지만 늘 돈이 부족했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월급 500만 원 가운데 대출 이자로 100만 원, 생활비로 200만 원, 유학비로 300만 원을 사용했으니 매달 100만 원씩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겁전이 필요하며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활용했다. 그러자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월급이 마이너스 통장을 메우기 위한 원리금 상환 목적으로 돌변해버린 것이다. 어느새 도용도 차장은 돈 걱정 바이러스에 감염돼 직업적인 성취감과 용기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어떤 직업적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게 됐다. 점점 그의 내면에 내재된 재질과 잠재력은 주름만 갔고 방송국에서도 주요 요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가족도 없고 늘 돈도 부족하다 보니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매사에 의욕을 잃어만 갔다. 한편 도용도 차장이 기대했던 뉴타운 빌라는 전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반대 여론 때문에 처음 발표한 대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 않았다. 만약 뉴타운 개발 계획이 백지화된다면 도 차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나이가 50줄에 접어들면서 생활이 안정되기는커녕 그는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다. 사실 재테크에 별 관심도 없고 경제관념도 희박하던 그가 뉴타운 지역에 빌라를 매입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가 빌라를 매입했던 2009년은 이미 부동산 열기가 한풀 꺾여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때였다. 그런데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뉴타운 지역에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머지않아 그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될 계획이니 전세를 안고 사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별다른 고민 없이 덜컥 매입을 한 것이었다. 당시 그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만 고민해 보았더라면 그런 무모한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9년은 부동산 시장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암흑기가 시작될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던 2015년 어느 날 정부는 뉴타운 재개발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결국 그는 6년간 헛물만 켠 셈이었다. 그동안 그가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도용도 차장의 지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커피는 사늘하게 식어 있었다. 이런 구질구질한 내 지난 이야기 듣느라 자네 커피가 다 식어버렸군. 커피는 따뜻할 때 마셔야 향과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지. 커피만 그런 게 아니지. 인생도 다 때가 있는 법이란 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네. 그는 다시 커피를 내리면서 말을 이었다. 그때 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늘이 노랗다고 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빌라는 뉴타운 개발계획 취소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떨어지고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은 모두 애들 유학자금으로 들어가고 매달 마이너스 통장 메우기도 힘든 지경이었으니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다. 매일매일 돈 걱정 때문에 피가 마를 것 같았다네.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그는 뉴타운 빌라를 울며 겨자 먹기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다. 그 돈으로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전세금 1억 원 돌려주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랑 유학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쓰고 나머지 2천만 원으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고 나니 한 푼도 안 남았다고 한다. 당시 그의 나이는 51세. 비록 요직에서 밀려 언제 회사를 떠나야 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때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재정 상태는 한마디로 말이 아니다. 남은 거라곤 대출금이 2억 원이나 되는 아파트뿐이다. 대출이 많아 전세를 놓지 못해 월세로 세를 주고 그 월세로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임대료를 충당한다. 게다가 대출금 2억 2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상환했지만 그 이후에 이자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빌라를 헐값에 팔았으니 무척 속이 상했겠습니다. 당신은 어쩔 수가 없었지. 너무 돈에 쪼들리다 보니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 돈으로 한시름 들고 나니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더군. 그런데 다음 달이 되니 또다시 돈 걱정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아이들 교육시키랴 부모님 병원비 대랴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차장님 심정 10분 이해합니다. 월급 받아서 캐나다에 송금하고 나면 신용카드 청구서가 기다리고 그 다음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차례지.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인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돈의 노예가 돼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말을 멈춘 그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고 침묵이 이어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나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아이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그의 얼굴에서 생기가 살아났다. 애들 생각만 해도 내가 힘이 난다네. 둘 다 아주 멋지게 자랐지?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아들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네. 얼마 전에 유엔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다며 전화가 왔다네. 얼마나 기쁘든지. 딸아이도 자신의 소망대로 미래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차마 아빠로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네. 사실 방송국에서 다들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래도 어쩌겠나. 언제 잘릴지 모르지만 다니는 수밖에. 한순간 그의 표정에 어렸던 뿌듯함과 자부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의 얼굴엔 한참 어린 후배에게 신세 타령을 하는 비참함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좀 슬프죠? 많이 슬픈가요? 그래도 도처장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그죠? 물론 아빠 혼자의 희생으로 아이들과 부인은 좀 그나마 좀 편하게 그죠? 유학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또 모르죠. 거기 있으면서 아빠가 이렇게 힘든 거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왠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부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가계의 재정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남편 혼자서 가장이라는 그 미명 아래 진다는 것은 사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보험회사 들어가고 또 뭐 은행으로 직장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직장이 좋지 않으면 안 가는 건 눈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좋은 걸 바라냐면서 어디든 들어가서 일하려는 그런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도 차장님 이제 부인이죠. 제가 부인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부인도 물론 거기 있으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도 힘들겠지만 거기서라도 뭔가를 자기가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일을 했어야 된다고 잡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노 차장님이 그 보내는 돈 그 300만 원 있잖아요. 300만 원 그만큼 보다는 거기서 한 100만 원이라도 자기가 벌어서 좀 도차장님의 어깨에 짐을 들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르죠. 또 혹시 그분도 도차장님 부인도 거기서 일해갖고 300만 원밖에 안 보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써도
근데 한 번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도처장님이 또 그때 이제 뉴타운 빌라가 안 돼갖고 산값에 헐값에 팔고 사실 다 갖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했잖아요. 그때라도 정신 차렸으면 이런 말 있었잖아요. 사실 기회는 있었죠. 근데 그때 정신 차린다는 게 뭐였겠어요. 사실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유학 가 있는 사람들 다 다시 들어오라 해야죠. 다른 사람 체면 생각하지 말고. 맞죠? 꼭 유학 가야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사람 성공하고 유학 간다고 해서 성공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노처장님 응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사실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있잖아요. 지고 있으면서도 또 회사에서 퇴직하고도 또 그 기존 받던 봉급의 반밖에 안 되는 봉급을 받으면서도 또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또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훌륭하죠. 그죠? 훌륭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실 남자 혼자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자는 혼자 살면은 살이 서말이고 남자는 혼자 살면은 호랍이는 이가 서말이라는 속담도 있던데요. 안 그래도 우리 이제 친구들하고 한 번씩 만났어. 이제 언니들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하면요. 왜 좀 빨리 남편이 이제 왜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안 그러면 뭐 이혼한다든가 이래갖고 뭐 그런 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혼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다시 재혼하지 말 것이며 또 남편이 또 빨리 돌아가셔도 절대로 이제 결혼하지 않는다면서 막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라고요. 언니들이. 그 내가 언니 나는 아직 40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50대 언니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니 나는 아직 40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신 없다면서 그래 니는 자신 없을 것 같다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나이 들수록 사실 남자분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제 나이 들면은 사실 아내가 정말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아내도 필요하고 부인도 필요하고 마누라도 필요하고 남자에게 필요한 거는 세 가지는 아내, 부인, 마누라 오로지 이제 아내만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강하잖아요.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약하고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강한 사람이 여자라 생각해요. 어, 그 이유는 또 있겠죠. 여자는 또 어떤 출산을 겪으면서 좀 강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에서 여성으로 이제 변모하면서 안에 이제 강인한 그 내구성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간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나날이 갈수록 강인해지고 담대해지고 배포도 커지고 목소리 커지고 남성화되어 가면서 남자들은 날이 갈수록 목소리 작아지고 어깨 처지고 기가 죽고 여성화되어 가고 사실 남자분들 응원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집에서도 그렇지만 남자분들을 응원하고 남자분들의 길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남편의 말을 뭐 하면은 잘 들어주고 또 주위 남자분들이 무슨 말하면 잘 들어줄래 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사실 좀 힘들잖아요.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이 남자가 뭐 힘드노 그래서 이제까지 갑질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자가 이제 갑질할 차례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런 말 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비뼈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남성 우월주의 하면 아니지만 남자들을 존경하고 어, 어, 사랑한다 해야 되나? 하여튼 남자분들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분들 존중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면 계속 이제 보면 뭐 장자, 남자, 뭐 남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이제 인구들이 막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그랬거든요. 그 이제 산파 히브리 산파를 불러갖고 그 십보라라는 산파를 불러갖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자식이 태어나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다 죽여라고. 어, 그럼 그것도 있었거든요. 인구 정책 때. 근데 그 십보라는 산파는 남자들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 갖고 살려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이상한가요? 하여튼 저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세월이 갈수록 이제 남자들을 조금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여성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 그러죠. 평등을 추구하면서 남과 여가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동등한 가운데도 저는 남자가 하나님께서 더
만드실 때 먼저 만들었고 여자는 거기서 취해됐기 때문에 이러면 맞아 죽을까요? 남자가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남자분은 여자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도영도 차장을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 잘못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여자도 사랑합니다. 급수습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